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국내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동시 만기 일이죠. 흔히 말해서 내마녀의 날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시장 포지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얼마나 체크를 하시고 주식시장을 보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어느 정도는 예상이 좀 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지션도 그렇고 최근에 누적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왔던 자금들의 동태 흐름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잡을 확률이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정확히 이제 알테오젠과 HLB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방향성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여 버리는 시장의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 최근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분명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데 IT 반도체 분명히 상당히 어려우실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IT 반도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여타 다른 종목군들까지 쏘아버리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현재 미국 시장에서 볼 때도 반등은 엔비디아만 이 하락의 중간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자체의 힘으로 분명히 천비디아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천비디아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나머지 종목군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심플하죠. 우리가 항상 그래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거대한 섹터가 쭉 올라가고 이게 뭐 상투가 아닌지 이거는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대량의 차익 매도가 나온 이후 후발주자들은 더 크게 하락을 하고 반등의 힘도 약합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이제 후발주자들 정리해 나가면서 대장주로 뭐 낙주 매매하고 마무리를 져야 되는 섹터가 돼버리는 거죠. 제 말이 뭐 IT 반도체가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것을 일정 부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먹을 종목군들은 많이 있어요. 먹을 종목군들은 많이 있고 또 후발로 가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구간 자체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일단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시장 이제 방향이 좀 바뀌고 있고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쉬면서 다른 섹터나 종목군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 룸이 좀 열렸다라는 게 그나마 좋은 시장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즉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시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비싸게만 사야 될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뭔가 이 다음 섹터에 윤곽이 드러날 때 그런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를 들면 올라운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주도주가 명확한 종목이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들은 그 주도주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매매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고가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이 안 된다면 왜 그들은 사고팔고를 하지 거기서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 비싼 가격에서 그것도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높은 구간에서는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접근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 이제 하나의 섹터가 조금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많이 못 갔던 이 성장주들의 순환매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심술 없는 내마녀의 날. 단 시장 색깔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2차전지도 제약바이오도 보수적으로 그러나 의미 있는 종목에서 대응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는 시작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이 정말로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위메이드의 신작이 나왔다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제가 볼 때 확률이 매우 높았던 종목은 비율이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확률이었고 어느 정도 비중을 때려 박아도 될 종목이 비율이라는 종목이 확률 높은 매매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뭐 금융주 돌파시키는 모습도 탑 확률 높은 구간의 종목군들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보면은 신선한 재료가 IT 반도체에 많이 없습니다. 뭐 HBM도 마찬가지로 신선하지가 않아요. 뭐가 HBM3에 뭐 삼성전자 진입하네 마네 하지만은 그 부분은 뭐 기정사실이다. 조만간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CXL도 마찬가지로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뭐 펠미스도 신선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신선함이 없다면 시장에 새로운 새 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돈들이 이쪽에 유입이 되지 않죠. 근데 이제 HLB라든지 알테온젠이라든지 워낙 내재하고 있는 이 재료의 가치가 굉장히 강력하고 들어오는 돈들이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놀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좀 안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조금 소폭 하락 장막판에 좀 밀리고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그 영향에 의해서 코스닥은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시가에 갭을 들었고 나머지 종목군들 갭을 들면서 출발을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위에서 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도 장중한테 1조 가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수급도 좋은 상태에서 마감이 돼서 코스피는 괜찮았다. 정말로 괜찮았다. 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 1100개였으니까 힘들었죠. 그냥 힘들었어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다 힘들었다 라고 보여주고 여전히 시총 상위에 있는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 많이 안 빠졌죠. 3위 HLB 오늘도 상승이었죠. 5%. 자, 4위 알테오젠 나쁘지 않았습니다. 1, 2, 3, 4위가 버텨버리니 지수가 막판에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즉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만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지수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겉으로 너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 시장 현재 경제 지표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시장인 듯 합니다. 글로벌 대장주 엔비디아의 하락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렁임이 존재하는 시장이죠. 그간 AI 인공지능으로 올라왔던 시장 흐름에 약간의 균형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엔비디아의 안정이 모든 종목의 안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그전에는 이쪽에 보수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간반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덜 빠졌지만 반도체 섹터는 좀 힘이 없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국내는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했습니다. TSMC의 2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지라 당분간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도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1분기에 삼성전자 좀 있으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실적 모멘텀들이 이 반도체 종목군들에게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라오기는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또 걸릴 것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금 강했던 종목군들, 수율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패키징 하는 종목 뭐 해서 종목군들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되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주도 업종, 주도주는 알테오젠과 HLB 즉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움직이고 있어서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 또한 외풍을 덜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윗구간이라 어렵고 후발을 잡자니 애매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도 업종을 보려면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만 집중하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 성장 섹터 중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로봇과 AI, 의료 AI가 단기 대안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원전도 이야기했었고 반면에 그동안 강했던 제약바이오 2선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죠. 명확하게 알테와 HLB는 대장주다고 치면은 뭐 2선은
유한양행, 오스코텍, 레고캠 바이오 거기에 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몇몇 종목군들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뭐 이 정도 종목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간들을 잘 잡아놓고 대응을 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왜냐면 2선 종목군들은 1선이 빠졌을 때 그 하락의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하락의 룸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 센터로, 예? 대규모의 AI 센터를 만들고 또 만들고 활용하고 하는 과정 속에 전력 이슈로 인해 변압기 관련해서 재룡적인가 상한가를 가고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연일 날아다니기 때문에 원전 쪽도 같이 봐야 되고 이 전기본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아침에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HLB를 어제 종배를 해서 넘어왔다면 그냥 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봤을 것 같은데 시가부터 또 따라잡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그냥 쳐다만 좀 봤던 것 같고요. 이 미국에서 또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될 것이다라는 이슈들이 좀 불거졌었는데요. 일단은 이 미국 조선 이 노조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청원을 넣은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이렇게 확대성이 되면서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올랐는데요. 일단 뭐 저도 장 끝나고 다시 좀 분석을 해보고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카페에 리포트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봤는데 엄마무시하게 또 삼성중공이 이 수급 등반에서 또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이 중국을 제재한다 한들 현재 차이는 도크가 없는데 중국 물량을 받을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들여보고 저도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제일 세고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려놨는데요. 이 박스권 상단을 트레이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다시 점검하고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저 PBR 섹터 이제 연기금도 동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등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금융이 굉장히 셌어요. KB도 신고가, 신한도 신고가를 치면서 금융주가 굉장히 세서 저도 이제 오늘 사실 종목이 많이 볼 게 없다 보니까 우리금융 약간 돌파 매매 식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좀 들고 있고요. 뭐 이쪽은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급락하면 또 들어가고 많이 급락하고 하면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미국도 JP모건이 이제 테슬라의 시총을 따라잡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공조화가 많이 그리고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변압기, 원전.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전기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점, 두산 에너빌리티 큰형도 잘 가고 있는 거, 여기에 뉴스케일 파워와 글로벌적인 전력 부족 현상 우려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쪽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우진엔텍 많이 올랐고 BH는 이제 실적으로 대장 역할을 할 것이고 G2파워는 과거에 대장주기 때문에 이 정도 종목 안에서 순환을 돌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오늘도 이런 부분에서 뭐 신규로 전선이 막 날아다니는데 전선까지야 볼 필요 있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전에는 급락시 매수해야 된다. HLB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활용하자. 차선은 레오켄과 유한양의 오스코텍이다. 그 다음 차선은 기술 수출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몇몇 종목들을 딱 체크해 놓고 많이 밀리면 분할 매수 시도해 본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엔비디아 GTC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이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게 재료 소멸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이죠.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올리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에까지 움직일 수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차트 만들고 이제 금요일 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좀 디지털 트윈 쪽에 발표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네요. 자, 개별주로 오늘 선익이 중국의 이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어제는 초청을 공식적으로 일본 무라타와 함께 무라타가 아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초청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BOE가 11조를 투자하죠. 사실 이 BOE에 증착 장비를 납품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BOE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 물량이 이제 뭐 애플의 허가가 없이는 절대 안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미 있는 납품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저는 상한가에 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상한가까지는 안 가고 좀 밀렸는데 일단 신고가 영역을 돌파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또 다시 움직이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안에서 한 두어 차례 매매 그냥 잘하고 나왔고요. 그만큼 오후장에 수급이 임팩트 있게 잘 들어온 것 같고요. 오늘 비올 어제부터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생각 정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서야 비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매매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매수해서 종목 들고 넘어가고 있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너무 재료가 좋았어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너무 재료가 좋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리포트 하나가 유의미한 게 좀 나왔죠. 리포트 하나가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이 정도 재료라면 이 정도 리포트 내용이라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특허 소송 관련 순수익금의 90%를 받는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근데 12%밖에 안 올랐다. 기존 전망치를 490억인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데 586억으로 상향한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대였는데 2배가 된다. 근데 주가가 당연히 신고가를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 리포트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아침에도 몇 번 읽어봤네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 세네 번 읽어보고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의 리포트였고요. 기사 내용을 잘 풀이해준 부분이라 굉장히 감사한 리포트였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 테슬라 하락 등의 하락, 그러나 계속 봐야 된다.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캠도 지난번에 장중에 24%까지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만한 반등의 파동이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요. 에코프로 HN도 이제는 2차 전지 밸류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도 좋아 보이고, 에코프로 BM 3월 26일 날 주총이 있죠. 예, 코스피 이전 상장 뭐 단기 기대감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많이 빠지면 또 끄집어 올려줄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던 삼성 SDI까지 해서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전고체 종목군들 단기 재료 소멸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들은 조심해서 보시고요. 시간 외에서 이제 이 기사죠. SG 그룹에서 우크라이나 도로에 하는 뭐 사전 규모를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어요. 단독으로. 근데 이거에 이제 뭐 종목군들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가 상한가 들어가고 막 올랐죠. 조심해야 됩니다. 또 왜냐, 위에 매물이 너무 많아요.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시가 따라잡을 필요는 전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군들 볼게요.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 최근에 흐름이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쉬니까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좀 밀렸죠. SK하이닉스는 좀 밀리면서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첫 자리에서는 균적 반등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깨지면 또 이렇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종목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력한 게 현대차, 기아,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 지주, 그리고 뭐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 오늘 BNK 금융, 지주 강력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이제 좀 사이즈 되는 종목 중에 우리 금융지주가 이제 4대 금융지주 안에서 아직 신고가를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최근까지는 수급이 잘 안 들어왔어요. 이쪽에 수급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안 들어왔는데 오늘 연기금 물량을 좀 기타 금융에서 좀 받은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밀려 있다가 오늘 박스권을 좀 뚫고 있는데요. 내일 이게 이제 이렇게 얘도 다른 종목들처럼 올라가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얘도 좀 가지고 돌파로 잡아놓고 보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물량 뚫을 때 같이 뚫어주면서 한 방에 그냥 사버렸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 4대 지주 중에 아직 하나만 신고가를 못 갔기 때문에 얘만 뭐 주가가 뭐 회사에 문제가 없는 한 다 같이 올라오겠죠. 다 같이 올라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다 고만고만한데 얘만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금융진주랑 영업이익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종목을 보고 있고, 2차전지 삼성 SDI 조정시 뭐 11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좀 체크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이나 종목들 강해요. 21선 언더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좀 볼 필요 있겠죠.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26일 발표도 앞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씩 분할로 지금부터는 21선 붙여가지고 조금씩 분할로 사다가 추청 때 팔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엔캠은 이게 이제 한 2주 안에 60일선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빠지면은 20만원 근처에서는 잡아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나노텍 지난번에 샀다가 판 이유는 엠파동에 지금 걸려버리게 되면 이 하락의 깊이만큼 또 하락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일단 그렇게 대응을 했고요. 저는 지금 볼 때는 좀 아래권에서 이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도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100%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이 중심가까지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또 에코앤드림 전구체인데 얘도 하락의 강도가 너무 세죠. 반등이 약하면 다시 엠파동으로 떨어지면 그 이후에 보면 괜찮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첨단 소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빠졌으면 하는 종목인데 쉽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환기 종목 해제가 되는지 잠깐만. 지난해 영업이익 0.5억 환기 종목 해제네. 환기 종목 해제네요. 지난해 영업이익 0.5 어떻게 해서든 환기 종목 풀었네. 흑전 그래서 시간에 좀 올랐나 보네요. 예, 흑전했네요. 그럼 환기 종목 해제입니다. 중앙 첨단 소재. 그러면 더더욱 밀려주면은 땡큐하고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드네요. 환기 종목 해제여서. 자, 그리고 로봇 쪽 전고체를 봐야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제 이제 시간에 얘네들 좀 올려놨는데 사실 올라갈 명분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시간에 한농화성하고 막 종목군들을 올려놨더라고요. 당연히 오늘 시간에 올린 거 팔아먹기 위해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조심해야죠. 많이 밀리면 나중에 레이크 머티리얼 정도 관심있게 좀 볼 생각이고요. 지금 구간보다는 더 밀려야 됩니다. 더 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많이 밀리게 되면 지금 당장 이벤트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로봇 어제 KNR 시스템즈
시간에 샀다가 좀 팔아버리고 좀 그랬었는데 오늘 시가 갭 준수하게 뜬 이후에 좀 밀렸다가 아침에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갔네요.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서 순식간에 이렇게 오르고 좀 마감이 됐고 또 시간 외에서 좀 올라갔는데요. 얘는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쉽게 된 것 같고 이 엔젤 로보틱스로 인한 수급이죠. 내일 한 차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수급이 좋으니까 내일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 두산 로보틱스 계속 좋은 모습이고요. 뉴로메카도 이제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인데 나중에 이제 대기업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그냥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시가 나왔는데 사내 이사의 이 장명재 씨, 그 삼성 기획팀 부사장을 사내 이사에 채용한다라는 이슈가 공지로 순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파로 돌파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위쪽에다가 일단 매도를 짧게 했네요. 한 2%좀 안되게 모은 것 같은데 짧게 돌파로 좀 들어갔었고요. 2%좀 안되게 매매했던 것 같고 이거는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매우 강했는데요. 조선주가 매우 강했는데 일단 삼성중공업이 수급이 뭐 850억이 들어오면서 엄청 깡패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장기 박스권 구간이 좀 존재하는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 올라가게 되면 첩첩이 저항이지 않냐 생각은 들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10,000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월봉의 매물대는 뚫고 올라와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이 위 구간 매물을 지금 트라이 하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일단은 그 정도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돌파는 잘 안 나오거든요. 한 방에 돌파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오늘 들어온 거래 대금이 많다 보니까 최근 대비해서 5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은 거의 최고 많은 거래 대금인 것 같아요. 이때 얼마지? 이때 1조구나. 아무튼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온 거래 대금이라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죽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오늘 하나오션이라든지 나쁘지 않았네요. 다 나쁘지 않았어요. 중후장대 종목군들이 매우 좋았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때 거래대금 터트리고 지금 4연속 상승인데 이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위에 선을 그어놓은 자리는 이제 매물이 좀 많은 구간이라 여기를 수급으로 바로 넘기게 되면 좋을 텐데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아마 단기 저항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우진, 엔텍이 최근에 아주 멋지게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G2파워가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왕년의 대장주죠. 왕년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라 순환매 차원에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키운 계좌로는 못 잡고 뭐 다른 계좌로 좀 잡아서 추천을 드리는 가격이 안 와가지고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그 가격이 살짝 안 와가지고 약간 그냥 정확히 뭐 7,800 얼마에 9,800 얼마에 약간 잡아가지고 그냥 올라올 때 여기서 팔고 안 밀려서 안 샀네요. 내일 만약에 밀어주면은 눌림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을 뚫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끼가 좋으니까 봐야 되고 한신기계나 이런 쪽은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요. 우리 기술까지 움직이는데 일단 끼가 많은 G2파워 그 다음에 BHI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좀 되는 종목이라 그렇고 신고가 영역을 한번 트라이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얘가 우진엔타하고 둘이 대장 역할을 한다. 근데 끼 있는 종목이라 바닥권에서 뭐 다크호스로 치고 올 수 있는 게 G2파워 정도다. 뭐 이렇게 인지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익 시스템이 장막판에 이제 이슈를 강하게 터트리고 좀 올라왔었는데요. 점심 먹고 오니까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순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순간 이 들어오는 힘의 강도가 매우 강력하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면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강력한 힘이 좀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돌파로 들어가서 한번 팔고, 또 눌림 때는 못 들어갔는데 재돌파하는 것 같아서 한번 팔고, 파니까 이제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뭐 나름 잘 정리하고 나온 것 같아요. 나름 잘 정리하고 나온 것 같고, 여기서 들어갔으면 좀 더 많이 먹었겠죠. 이 파동 자체가 지금 7%, 5%,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10% 올라왔던 것 같네요. 여기 올라갈 때 중간에 타서 이렇게 매매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셌더라. 만약에 내일 떨어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명확하게 대장입니다. 계속 우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음봉 뭐 두세 개 탁 떨어져도 다시 끄집어 올리는 그런 성격이 많을 거니까, 눌리면 알테오젠 계속 봐라. 그다음에 HLB는 고수의 영역인 것 같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급락 나왔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애들은 이제 이선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시가총액도 있고 저항이 있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훅 밀리는 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면은 그때 기회 잡아서 분할로, 이런 쪽은 분할로 봐야 됩니다. 분할 매수. 올라가다가 또 저항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분할로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오캠 바이오도 이제 내일이 11선 반등 자리인데요. 일단 반등은 할 텐데, 반등하고 11선 깨게 되면은 조금 하락이 폭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밑에 갭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인지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라인이 있어가지고 그 라인에서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폭이 분명히 존재한다. 신규 매수자라면, 기존에 들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신규 매수 고려한다면 좀 많이 떨어지면 봐도 되겠다. 그걸 기다려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비올이라는 종목이요. 굉장했는데요. 어제 이미 이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장 끝나고 이 기사를 서치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 외때 종목을 본 거죠. 시간 외때 보고 아침에 이제 나왔던 리포트 다시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했었고, 뭐 이거는 이제 좀 비싸서 그러니까 오전에 눌림 확인되고 이제 추천 의견을 좀 드려서 매수를 좀 해서 갔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이제 키움 계좌로 안 사줘가지고 다른 계좌로 샀고, 여기서 샀네요. 여기서 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올 때 요 정도 9,300원 넘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키움 쪽은 막판에 종가에 매수 더 하고, 없으신 분들도 이 구간에서는 그냥 사라고 해서 일단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걸어 놓지는 않았고,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에서 올라오길래 원래 매도 걸었다가 취소하고, 여기서 일단은 조금 이 추가 매수한 부분만 좀 덜어냈네요. 추가 매수한 부분만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좀 덜어내고, 나머지는 일단은 들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재료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에 굉장히 높은 구간이어도 그런 게 이제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확률 높은 내용이죠.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슈가 좋은 상태에서 주가를 신고가 영역까지 만들었다. 근데 그 이슈가 이 회사의 실적인 매출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올해 가이던스가 300억인데 1, 2분기에 받을 돈만 한 100억이 꽂혀버린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300억이 아니라 500억 이럴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1, 2분기만 100억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오늘 제가 바라봤던 생각은 이랬었다. 그 관점이 매매 근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아무튼 시장 계속 순환하고 있으니까 이슈에 대한 공부 트래킹 많이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엔비디아 GPT가 남아 있죠.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장중에 굉장히 또 반등도 크게 하고 했었는데요. 일단 저는 C랩이라는 종목을 어제 이제 좀 상따를 해서 일부 팔고,
밑에 떨어져서 그냥 좀 잡았습니다. 좀 잡아가지고 상따야 하고 남은 물량은 갭이 안 떴길래 그냥 안 팔고 좀 잡아서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팔아버리겠죠. 이게 강하게 가지 못하면 팔아버릴 것 같고, 좀 밀리게 되면은 뭐 수액으로 좀 사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어요. 수액으로 시가총액이 낮아서 이걸 뭐 막 사시라고 말을 좀 드리기가 그렇고, E8도 좀 엮이는데 괜찮긴 한데 종목이 좀 어려워가지고, 얘는 종목이 좀 어려워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이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